요요 현상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정말 많죠. 약을 먹고 죽어라 운동해도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영상 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페이스타임 정신과 이상원입니다. 살은 왜 찔까요? 많이 먹는데 먹는 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죠? 쉽게 말해 몸이라는 양동이에 체지방이라는 물이 차면 물이 찬 만큼 빼줘야 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양동이는 알아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는 사실, 나도 모르게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고 있었던 것이 요요 현상과 다이어트 실패의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덜 붓고 물을 아무리 열심히 퍼내도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데는 바로 이러한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지껏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작정 굶거나 운동을 할 때라고만 생각했었죠. 사실 몸은 평소에도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체지방이 자기 혼자 탈 수 있는 그 황금 조건을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내가 더 먹고 운동을 덜 했기에 요요 현상이 오고 살이 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황금 조건을 잘 몰랐던 것 뿐이고 왜곡된 다이어트 방식 때문에 그 황금 조건을 우리 손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황금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 지방이라는 에너지원을 가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먹고 운동하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내 몸이 에너지가 없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초 대사량을 줄임으로써 자동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를 바로 대사 적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요요 현상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대사 적응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자동으로 쓰는 대사량을 줄여버리면 결국은 다이어트 할 때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껏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내 몸이 자동으로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 원리를 작동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황금 조건 첫 번째, 충분한 수면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체지방이 빠지도록 하는 호르몬 조절 및 식욕 조절에는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잠을 아껴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빠서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지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가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합니다. 황금 조건 두 번째, 삼시세끼 금지. 인간이 원래부터 삼시세끼를 먹었을까요?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삼시세끼를 잘 먹기 시작한 건 긴 인간 역사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고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국민 삼시세끼가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본래 인간은 삼시세끼를 먹지 않고도 건강히 잘 살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밥 3끼를 먹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몸에 건강할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영양 과잉으로 비만, 성인병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껏 건강한 식사라고 간주되었던 삼시세끼가 현대의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 낮은 탄수화물 식사가 인슐린 농도를 자주 올리게 되고 이는 체지방이 알아서 자동으로 타는 그 원리를 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비만의 원인이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삼시세끼에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황금 조건 세 번째, 설탕 금지. 이 설탕은 화학적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을 구성하는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온몸의 지방세포에 지방이 저장되는 작용은 활성화되고 지방이 자동으로 에너지로 타는 작용은 억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탕을 구성하는 과당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간이 과당을 대사하는 데 쓰이는 작용이 술과 같은 독성 물질을 대사하는 작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설탕만 먹더라도 지방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과당을 통해서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은 혈액 속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는 온몸의 지방세포에 축적되면서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은 식욕을 망치고 중독을 일으켜서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 설탕을 찾게 됩니다. 이제는 음식을 구입할 때 기재된 식품 성분표를 보세요. 당류, 액상과당, 설탕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수, 빵, 과자 안 되고요.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과일도 다량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만 드셔보세요. 하지만 한번 먹을 때는 포만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성분으로 충분한 열량만큼 식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성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달걀 1개가 6g, 육류 생선은 100g에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곱하기 1.5 해서 90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밥은 한 끼 아니고 1일 기준입니다. 1일 기준 여성은 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남성은 한 공기에서 두 공기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달에 한 번은 24시간 이상 먹지 않는 단식을 끼워 넣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토요일에 점심 먹고요. 일요일에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게 24시간 단식입니다. 세 끼를 잘 먹을 수 없던 과거에는 당연한 식사법이 방법을 간헐적 단식이라는 세련된 이름을 붙여서 시행하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땐 확실하게 잘 먹어주는 것까지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식단을 잘 유지하면 인슐린 농도가 적절하게 잘 조절되면서 체지방을 알아서 잘 분해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그저 눈에 보이는 살만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요요가 와버리거든요. 다이어트는 잃어버린 내 건강을 되찾고 무너져 내린 대사 문제를 개선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이 그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이 어려울 때는 약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자세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 병원을 꼭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